오늘도 뜨거운 이슈를 시원하게 풀어봅니다. 킹스맨 김수민 평론가 나오셨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반갑습니다. 자, 오늘 국민의힘 당권 레이스, 또 이해찬 전 대표 이야기, 또 윤석열 대통령 한남동 관저 이전 부분 다뤄보겠습니다. 먼저 국민의힘 전당대회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지만 당권 주자들이 몸을 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네, 국민의힘 사법 리스크가 있었죠. 이준석 전 대표가 제기를 했었던 가처분 신청. 이게 예전에 주호영 비대위에 대해서는 비대위원장 직무 정지가 떨어졌었지만 정진석 비대위에 대해서는 효력이 일단 인정되면서 당이 좀 안정세에 접어들고 자연스럽게 전당대회 레이스가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. 일단은 그 뭐 조경태 의원이나 김기현 의원 당 출마가 확실해 보이는 이 의원들부터 좀 치고 나가서 앞서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.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 점점 출마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. 원래는 뜻이 없었다고도 전해졌었는데 그렇게 되고 있고, 안철수 의원, 나경원 전 의원 또 슬슬 몸을 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뭐 거의 시작을 했다. 뭐 100m 선상에서 땅 이렇게 총이 울리진 않더라도 그 전에 몸을 이렇게 풀고 있는 선수들이 그런 레이스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자, 눈에 띄는 분이 있어요. 한교안 전 대표, 예전에 미래통합당 대표를 지냈던 바가 있는데 다시 한번 당대표 도전하겠다 이 뜻을 밝혔네요. 네, 그렇습니다. 뭐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출발하겠다 이런 메시지도 담겨 있었는데요. 근데 황교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한때는 당을 이끌고 총선을 지휘를 했었지만 지난 대선 후보 경선 때는 부진한 성적을 올리면서 조기에 탈락을 하는 그런 결과가 있었거든요. 그걸 만회를 과연 할 수 있을까? 이것이 관건이 되는 것 같고요. 그리고 계속해서 지난 2020년 4.15 총선이 부정선거였다.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이 당심, 민심에 통할 수가 있을까요? 지난번 경선 때는 통하지 않았다라고 일단 보여지는 것이고, 저는 황교안 전 대표의 입장이 아니라 황교안 전 대표의 질문에 답하는 주자들의 입장이 오히려 예를 들어서 그 토론회를 열게 되면 황교안 전 대표가 지난 총선은 부정이었습니까? 이렇게 물으면 그 질문을 할 것이다. 거기에 이제 호응을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냐, 혹은 거꾸로 크게 반대할 거냐, 여기에 따라서 또 당내 스펙트럼이 또 짜여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. 하나의 시험지가 되는 거죠. 시험지가 될 것이다. 하여튼 또 주목받은 인물이 있어요. 유승민 전 의원. SNS 정치를 이때까지 했다면 반년 만에 방송 인터뷰를 새로 했습니다. 아마 사실상 출마 행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? 예, 그렇습니다. 그리고 SNS 발언을 되게 자주 하는 스타일은 아니었었고, 또 언론 인터뷰도 잘 안 하는 편이었었거든요. 근데 슬슬 언론 노출을 늘리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고, 최근에 계속해서 여론조사에서 상승세, 선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, 또 유 전 의원 입장에서는 꼭 대표가 되지 않더라도 유의미한 득표로 2위를 한다거나 이렇게 될 경우에 2024년 총선 전후로 다시 한번 기회가 올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겠죠. 그런 의미에서는 대표 출마가 별로 손해될 것이 없다, 이런 판단으로 슬슬 기울어지는 것 같습니다. 어제 유 전 의원 메시지 중에 좀 주목할 부분 있을까요? 전 두 가지 정도 봤는데요. 윤핵관이 당을 망쳐놨기 때문에 뜯어 고치는데 유승민이 적입니다. 뜯어 고친다. 이거는 어떻게 보면 배신자 프레임에 대항하는 충신 프레임이다. 충신 프레임. 그렇게 볼 수 있겠고, 두 번째는 민심과 거리가 있는 당대표가 되면 5년 내내 여소야대가 된다. 그러니까 총선에서 이길 수 있는 당대표가 누구냐 했을 때 본인과 같은 사람이다, 이런 걸 좀 어필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. 어찌됐든 간에 유 전 의원 뭐 친윤계는 아닌 게 확실하고요. 뭐 비윤계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, 당권 구도 자체가 당심 7, 여론 3. 7대 3인데 이게 또 유리하게 작동할 것 같지는 않고요. 기본적으로 유 전 의원이 이걸 다 돌파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. 그렇습니다. 뭐 최근에 보수층에서 지지도가 좀 올라가고 있다고 하는데 최대한 끌어모으는 것이 관건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. 그리고 구도도 큰 영향을 끼칠 거예요. 유 전 의원의 득표가 만약에 한계가 있다고 했을 때 나머지를 누가 얼마나 갈라서 갖고 가느냐. 국민의힘은 경선에서 결선 투표가 없습니다. 1등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. 그런 의미에서 유 전 의원 입장에서는 안한땡 나나땡이다. 잠깐만요. 알 것 같기도 한데 안땡 나나땡. 안철수 나경원 얘기하는데 왜 안안이죠? 안한땡은 안철수는 안 나오면 땡큐, 나경원은 나오면 땡큐, 이게 유승민 전 의원의 입장일 거라고 저는 봅니다. 어떤 의미죠? 왜 그러냐면 표밭이 누구랑 많이 겹치느냐 했을 때
뭐 상대적으로 가장 많이 겹치는 쪽은 안철수 의원이 될 것이다. 안철수 의원은 중도, 그렇죠. 유승민 전 의원은 개혁 보수를 표방을 해왔었는데 이 부분이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. 네. 근데 반면에 나경원 전 의원하고 유승민 전 의원은 별로 겹치는 게 없어요. 어허. 오히려 나경원 전 의원이 출마를 해줘가지고 친윤 쪽의 표밭을 김기현 의원이나 이쪽이랑 갈라서 가져가달라. 그리고 안철수 의원은 출마를 안 해가지고 그쪽 지지표 일부가 나한테 들어와 주면 어떨까. 이런 게 이제 유승민 전 의원이 그렇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구도상으로는 그런 구도가 좀 더 유리해질 것이다. 안땡 나나땡 이게 아유 눈에 띄는데 그래서 안한땡 안철수 의원은 최근에 글쎄요 네. 여론조사나 이런 거 봐도 큰 영향은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. 네, 이게 안땡 안철수 의원이 정치 데뷔하고 나서 자주 처했던 처지인데 얼핏 생각하면 양쪽으로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특별히 뭐 국민의힘 내부에서 비토가 강하다거나 네. 배신자 프레임이 있다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. 오히려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풋풋한 반기는 신입생의 이미지가 있는 거고. 신입생. 네, 그리고 한편으로는 국민의힘 출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본인 생각도 그렇고 좀 중도 쪽에 확장성이 있을 거다. 그래서 얼핏 생각하면 양쪽으로 다 뻗쳐가지고 경쟁력이 셀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. 이게 거꾸로 뒤집어지면 양쪽한테 다 지지를 못 받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. 근데 현재 여론조사는 전통 지지층은 나경원, 개혁보수나 당 언저리 쪽에서는 유승민. 이렇게 되면서 안철수 의원이 중간에 끼어 있다. 아예 좀 없다는 거. 그렇습니다. 존재감이. 그러니까 안 의원이 대선에서 왜 탈락을 했을 때가 계속 그럴 때였거든요. 네네. 그래서 이번에도 살짝 당내에서 그런 비슷한 상황이다. 네. 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결국 이제 친윤, 비윤, 중도 뭐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것 같은데 친윤 후보가 좀 애매한 것 같기도 해요. 네. 그래서 지금 전당대회 시기도 좀 계속 보고 있는 것 같고 권영세 장관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. 네, 친윤계에서 권영세 장관이 무난하지 않느냐. 또 수도권이라고 하는 것도 강점이다. 지역구가 서울 용산 쪽이니까요. 예. 그런 것 때문에 권영세 차출론이 거론이 되고 있고요. 근데 두 가지 또 난점도 있습니다. 첫 번째는 통일부 장관이잖아요. 현재 북한과의 관계가 굉장히 긴박한 그런 상황에서 그쵸. 중도에 사퇴를 하고 총선 준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한테 부담이 될 수 있고 두 번째는 검사 출신이거든요. 대통령도 검사, 여당 대표도 검사. 이것이 부담스럽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. 자, 전당대 시기 자체가 또 아주 중요할 것 같은데요. 비대위 관계자들은 2월에는 어렵다. 내년 한 3, 4월 정도 돼야지 전당대 가능성이 더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. 3, 4월이 되면 후보자들의 셈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? 일단 이게 좀 양면성이 있는 게 네. 시간이 더 있으면은 조직력이라든지 기회가 부족했던 사람한테 좀 더 유리한 거 아니냐. 그렇게 보는데 이렇게 일반적으로. 그래서 예를 네. 들어서 당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안철수 의원이라든지 이쪽이 조금 더 유리해질 수 있다.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근데 선거라는 게 시간이 오히려 더 많이 주어지면 조직력이 있는 쪽이 더 끌어모으는 그런 효과도 있는 거거든요. 그러네요. 그래서 네. 이거는 시기 그 자체로는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도 얼핏 생각하면 당내 조금 열세기 때문에 시간이 더 있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본인은 빨리 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이게 시기가 조기냐 조금 뒤에 늦추느냐 이것 자체로 유불리를 가리긴 좀 어려울 테고 근데 경선 주자들은 아마 어떻게 하든 내가 유리하다라고 표정 관리를 할 겁니다. 표정 관리할 것이다. 네. 자, 한편 비대위가 당협위원회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. 또 정진석 비대위원장 혹시 자기 정치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. 윤석열 대통령 역시 내일부터 원외 당협위원장하고 오찬을 한다는 건데 어떤 의미로 봐야 됩니까? 일단은 뭐 원외이기 때문에 또 특별히 따로 챙긴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. 그 네. 의미를 또 강조를 하겠죠. 저 같은 경우도 윤석열 정부 출범할 점에 뭐 윤 대통령이 성공하려면 5가지를 지켜야 한다.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중에 한 가지로 원외 인사들의 말을 경청해라. 원외 인사들이야말로 국민의힘의 문제가 뭔지 잘 알고 있고 본인들이 총선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외연 확장에 대한 방법들을 갖고 있을 거다.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만난다면 좋은 거겠죠. 네. 근데 문제는 이제 의구심이 나오는 거는 의구심 어떤 거 있죠? 국민의힘이 이제 사고 당협을 비대위 체제 하에서 공석을 채우겠다라고 하는 방침이거든요. 네. 이 상황에서 혹시 이게 줄 세우기의 흐름이 되는 건 아니냐. 혹시 친윤 쪽, 대통령 쪽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가는 거 아니냐. 네, 뭐 충성, 뭐 줄 세우기가 되는 거 아니냐. 이런 우려가 또 있습니다. 그런 부분들을 뭐 대통령실이라든지 당 핵심에서 명심을 해야 되겠죠. 알겠습니다. 자, 이번에는 민주당 상황으로 가보겠습니다. 자, 어제 국회에 야권 인사가 총출동했습니다. 이해찬 상임고문의
회고록 출판 기념회 열렸는데 영향력은 아직 여전한 것 같습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뭐 민주당 내에서 특정 계파의 수장이라고만 네. 볼 수 없다라는 것이 드러났죠. 뭐 한명숙 전 총리는 물론이고 김부겸 전 총리 또 뭐 정동영 상임고문 한때 당을 달리했었던 이런 네. 인사들까지 포함을 했고 또 원래 가까웠었던 유시민 작가라든지 또 이재명 민주당 대표 나아가서는 영상 메시지로 뭐 간접 참석이죠.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. 아, 문 전 대통령 또요. 네, 현재의 범민주당 진영을 총망라한 듯한 인사들의 출동이었습니다. 이재명 대표 역시 참석을 했는데 축사를 했어요. 가장 존경하는 어른이다. 또 정치적 후견인이다. 이런 얘기를 했는데 두 사람의 인연도 꽤 깊었던 것 같아요. 네, 아주 오래된 인연이라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은데 저는 그래도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되는 데 있어서 가장 크게 영향을 준 사람은 이해찬 전 대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. 이재명 대표가 당내 조직이 그렇게 튼튼한 편은 아니었었거든요. 네. 비주류로 꼽혔었는데 이해찬 전 대표 쪽에서의 그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었다면 과연 오늘날의 민주당 의 대표 그리고 대선 주자로 올라설 수 있었을까? 그 시기를 봤을 때는 2018년에 이재명 대표가 경남지사가 막 됐을 때 그때 여러 가지 경기지사. 논란으로 예. 경기지사 됐을 때 여러 가지 논란으로 당내에서 특히 이제 친문 직계라고 할 수 있는 쪽의 당원들의 비토를 받고 이런 상황이었거든요. 근데 그 즈음에 이해찬 전 대표하고의 제휴가 확실시 된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이화영이라고 하는 이해찬 전 대표의 측근이 경기도 평화부지사로 임명이 됐던 그렇죠. 시기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대충 뭐 4년 정도는 잡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. 인연이 있었는데 어제 이해찬 전 대표가 민주당 대선 패배 관련해서 뭐 엄마가 대선에서 지고 나서 한숨 쉬니까 꼬마가 5년 금방 가 뭐 이런 얘기했다 하는데 글쎄요 이게 뭐 어떤 의미에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? 이런 말은 사실 현업 정치인의 언어는 아니에요. 현업 정치인은 이제 지금 현재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데 걱정하지 마 5년 금방 가라고 하는 꼬마의 발언을 소개한 것은 어느 정도는 좀 정치 일선에서는 물러나 있는 정치 원로의 언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해찬 전 대표가 좀 쑥스러운 것은 본인이 20년 민주당 집권을 얘기를 했는데 예전에 얘기했죠. 네, 근데 정권이 한 번 만에 5년 만에 그게 끝이 나버렸거든요. 그러면 이제 그걸 좀 만회를 하는 것이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더라도 바람이라도 갖고 있는 것이 인지상정일 텐데 그렇기 때문에 5년 만에 끝났지만 저쪽도 5년 만에 끝날 것이다. 그래서 우리 쪽 시대가 이어질 것이다. 이런 기대감을 좀 표출한 것 같습니다. 그렇게 보이네요. 자, 출판 기념회 자리 아마 야권 결집도 있고 또 이 대표한테 이재명 대표한테 힘을 실어주는 두 가지 효과 다 노린다고 봐야 되겠죠? 네, 사실 어제 출판 기념회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시선도 있었고 당 내에서도 이재명 대표는 참석하지 말지라는 말도 있었다고 합니다. 왜냐하면 최근에 쌍방울 그룹 수사를 하면서 이화영 당시 경기부지사 같은 경우 이제 이미 구속이 되기도 했고 뭐 대북 사업 관련한 수사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재명 이해찬 관계가 계속 부각이 되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둘이 또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관계는 변함없다. 같이 싸워 나가겠다. 이런 이제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